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저녁. 지은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사 수아의 메시지가 도착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오늘 저녁 술 한 잔 어때? 그 단순한 문장이 지은의 모든 비밀을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중소 IT 회사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훔쳐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늘 혼자였다. 사랑이란, 특히 같은 성별을 향한 그 감정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그 끌림을 숨기며 살았다. 가족에게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라고 웃으며 속였다. 친구들 앞에서는 이성애자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밤마다 혼자 울며 그 감정을 저주했다. 수아는 35살, 그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가 조화된 그녀는 직원들 사이에서 철의 여왕으로 불렸다. 수아는 서울 명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겉모습만큼 완벽하지 않았다. 10년 전 첫사랑과 헤어진 후 그녀는 사랑을 포기한 듯 보였다. 회사에서 그녀는 완벽한 리더로 집에 가면 고양이 한 마리와 홀로 사는 여자였다. 수아의 비밀은 지은처럼 깊이 파묻혀 있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수아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지은 씨, 최근 프로젝트 잘했어. 오늘 저녁에 보상으로 술 한 잔 사줄게. 수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이 일었다. 왜 나일까? 수아 팀장은 보통 남자 직원들과만 술자리를 가졌다. 지은은 자신의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알았다. 그녀는 수아를 좋아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회의실에서 수아가 웃을 때마다 지은의 가슴은 아프게 저렸다. 퇴근 후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포차로 향했다. 비가 그친 거리는 아직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네온 사인이 무릉덩이에 비쳐 반짝였다. 포차 안은 연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수아가 소주병을 열고 잔을 채우며 말했다. 지은 씨, 요즘 힘들지? 눈이 피곤해 보이네. 지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수아의 시선이 너무 깊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지은은 잔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다. 술이 한 잔, 두 잔 지나갈수록 대화는 깊어졌다. 수아는 자신의 과거를 살짝 털어놓았다. 나도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상사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술 사준 적 있어? 그때 깨달았지?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지은은 수아의 말에 공감하며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팀장님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나처럼 숨기고 사는 사람을 알아챈 걸까? 밤이 깊어지자 포차를 나서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걸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강물은 검은 거울처럼 빛났다. 수아가 갑자기 멈춰 서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 씨, 나 솔직히 말할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수아의 손이 지은의 팔을 스쳤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팀장님. 저도요. 저도. 당신을. 그날 밤 서로의 비밀이 드러났다. 수아의 입술이 지은의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키스는 부드럽고 절박했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속삭임을 삼켰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후회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했다. 수아의 손길, 그 따뜻함.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살았다. 뉴스에서는 동성애를 서구의 타락으로 몰아세우는 기사가 쏟아졌고, 가족들은 정상적인 결혼을 강요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매년 설날에 조례엔 남자친구 데려와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회사로 출근한 지은은 수아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케팅팀 미팅에서 수아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지은 씨, 어제 아이디어 좋았어. 오늘 오후에 같이 자료 정리하자. 수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프로페셔널했지만 지은은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을 느꼈다. 미팅 후 복도에서 수아가 지은을 붙잡았다. 왜 피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요. 이게. 수아는 지은의 손을 잡아 끌어 빈 회의실로 데려갔다. 문을 잠그고 그녀는 지은을 안았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어젯밤, 그게 진짜였어. 너 없인 못 살아의 지은은 수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절실했다. 하지만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둘은 황급히 떨어졌다. 현실이 그들을 깨웠다. 그 주말 수아는 지은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다. 수아는 집에서 요리를 해주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지은이 좋아할 만한 메뉴였다. 너 취향 알아봤어. 회사에서 내 도시락 봤거든. 수아의 미소가 지은을 녹였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이 있었어. 여자였지. 하지만 부모님께 들키고 헤어졌어. 그 후로 숨기며 살았어. 결혼 압박도 받고 직장에서도 여자 상사라서 차갑다는 소리 듣고 지은은 수아의 손을 쥐었다. 저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고백했는데 변태라고. 그 후로 아무도 못 믿었어요. 둘의 눈물이 섞였다. 그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사랑의 따뜻함이 오랜 고독을 녹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곧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지은이랑 이 팀장, 요즘 붙어 다니네. 누군가의 속삭임이 지은의 귀에 들어왔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만약 들키면 해고될 텐데. 수아는 강하게 나섰다. 소문 무시해.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수아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녀의 상사가 팀장, 요즘 이상하네. 직원과 너무 가까워라고 경고했다. 지은의 가족도 문제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왔다. 지은아, 이번 주말 집에 와. 이 친척들이 남자친구 물어본댄. 지은은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엄마, 바빠서.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 이상한 소문 없지? 요즘 애들 LGBTQ 뭐 그런 거 하지 마. 지은은 울음을 삼켰다. 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수아는 함께 가자. 솔직히 말할게 라고 했다. 지은은 놀랐다. 미쳤어. 부모님 화낼 텐데. 그럼에도 그들은 용기를 냈다. 주말, 지은의 집으로 갔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 어머니가 문을 열자 수아는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 상사예요. 지은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 이 식사 중 수아가 용기를 내 말했다. 실은 저희 둘이 사귀어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 여자가 여자를? 이게 무슨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 나가. 지은은 울며 수아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팀장님. 그들은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수아는 운전하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잖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이 사랑이 너무 아파. 며칠 후 회사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누군가 익명으로 HR에 제보했다. 이수아 팀장과 김지은, 부적절한 관계. HR 매니저가 수아를 불렀다. 팀장님, 소문이 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수아는 차분히 대답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연인이에요. 하지만 직무에 지장 없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회사 규정 위반일 수 있어요. 상부에 보고해야 해. 지은은 화장실에서 울었다. 내 탓이야. 내가 약해서 동료 하나가 다가와 속삭였다. 지은아, 조심해.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계층적이고 특히 여성 상사에 대한 편견이 강했다. 레즈비언 커플이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수아는 지은을 위로하기 위해 데이트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수아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여기선 자유로워질 수 있어. 제주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키스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여기선 아무도 모르잖아. 지은이 웃었다. 그 밤 호텔에서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수아의 손길이 지은의 피부를 스칠 때마다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사랑해, 수아야. 하지만 제주에서의 평화는 짧았다. 돌아와 회사에서 수아는 징계위원회에 불려갔다. 팀장, 이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승진이 어렵겠어요. 사장이 말했다.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 3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 소식이 지은에게 전해지자 지은은 결심했다. 나도 싸워야 해. 둘은 함께 커뮤니티를 찾았다. 서울의 작은 LGBTQ 센터, 레인보우 하우스. 그곳에서 그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40대 아줌마가 나도 20년 숨겼어. 이제는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영감을 받았다. 수아와 함께 모임을 나가며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가족 쪽에서 터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그 여자랑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 어머니는 울며 매달렸다. 지은은 엄마,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외쳤다. 수아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지은이를 행복하게 할게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너희들 후회할 거야. 지은은 무너졌다. 수아야, 우리 포기할까? 수아는 지은을 안으며 절대 안 돼. 이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태도가 변했다. 일부는 지지해 주었지만 다른 일부는 피했다. 한 남자 직원이 여자끼리 역겹네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서 토했다. 수아는 그를 꾸짖었다. 존중 안 하면 나갈 사람.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수아와 지은은 그 불빛 아래를 걸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함께 보내자.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핫초코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지은의 말에 수아가 웃었다. 한국에서 아직 멀었지만 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짓밟으려 했다. 수아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서울로 날아왔다. 명동의 고급 호텔에서 만난 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수아를 노려보았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이야. 수아는 무릎 꿇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지은이 없인 못 살아요. 어머니는 손을 떨며 남자 만나서 결혼해. 그게 정상이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문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어머니가 떠난 후 수아는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포기한 걸까? 마침내 수아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 생각할 시간 필요했어. 만나자.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만났다. 눈이 내리는 밤, 수아가 말했다. 엄마 설득할게. 너와 함께 할 거야. 지은은 수아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사랑해. 회사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사장이 수아를 불러 기 관계 때문에 팀 분위기가 나빠. 한 명은 사직해라고 했다. 수아는 제가 나갈게요. 지은이는 남겨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이 알자 울며 항의했다. 함께 나갈게요. 둘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유를 얻었지만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렸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인터뷰에서 왜 사직했나요? 라는 질문에 그들은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아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생활은 빠듯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주말에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가 우리를 받아줄 날이 올까? 지은이 물었다. 수아가 올 거야. 우리 사랑이 강하니까 라고 답했다. 그러나 가족과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용서할게. 하지만 조심히 살아. 작은 변화였다. 수아의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다. 수아는 지은에게 반지였다. 아직 법적으로 안 되지만 이건 우리의 약속. 새해가 밝아오자 그들은 희망을 느꼈다. LGBTQ 권리운동이 한국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한 그들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군중 속에서 손을 잡았을 때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수아야, 우리는 이겼어.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사랑, 이제는 결혼한 여자였다. 수아야, 아직도 나 잊지 못했지. 그녀의 메시지가 수아의 폰에 왔다. 지은은 우연히 보고 충격을 받았다. 너 아직도. 질투와 배신감이 지은을 삼켰다. 수아는 그건 과거야. 이제 너뿐이야 라고 설명했지만 지은은 믿지 못했다. 지은은 혼자 거리를 헤맸다. 봄비가 내리는 이때 카페에 앉아 수아의 사진을 지웠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마음이 아팠다. 전 연인의 이름은 민지였다. 수아가 말하길 민지는 이제 이성애자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지은을 괴롭혔다. 나는 수아에게 충분한 걸까? 수아는 지은을 찾아 나섰다. 비를 뚫고 카페에 도착한 수아는 젖은 머리로 지은 앞에 섰다. 지은아, 들어봐. 민지는 그냥 옛 추억일 뿐이야. 너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을 알았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증명해줘. 나만 사랑한다고. 이수아는 지은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다. 그들은 근처 모텔로 갔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수아는 지은에게 모든 걸 바쳤다. 너뿐이야. 영원히. 그 키스는 화해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용서를 구했다. 미안해. 불안해서 둘은 더 강해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며 지탱했다. 여름이 오자
그들은 휴가를 떠났다. 강원도의 바다,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에서 캠핑을 했다. 모닥불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미래를 그렸다. 집 사서 개 키우고 평범한 삶을. 새 직장에서 그들은 성공했다. 수아의 컨설팅 회사는 성장했고 지은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인정받았다. 동료들은 그들의 관계를 알았지만 존중해 주었다. 너희들 멋져 라는 말이 들려왔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뉴스에 나왔고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과의 화해도 진행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와서 저녁을 먹었다. 수아 씨, 지은이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수아가 눈물을 글썽였다. 네, 어머님. 영원히 지킬게요. 수아의 어머니도 초대에 응했다. 너희 사랑, 이해하려 노력할게. 작은 식탁에서 네 사람이 웃었다. 그 순간 지은은 눈물이 흘렀다. 이게 행복이구나. 가을, 그들은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다시 참가했다. 이번에는 가족도 동행했다. 무지개 깃발 아래 어머니들이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 지은이 속삭였다. 군중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수아가 지은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의 승리야. 겨울이 다시 오기 전 수아가 무릎 꿇었다. 제주 바다 앞에서. 지은아, 나와 결혼해. 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게. 지은은 등이라고 외쳤다. 반지를 끼운 손이 떨렸다. 그들은 포옹하며 울었다. 세상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 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다. 수아와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수아의 회사는 서울 중심가에 사무실을 열었고 지은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그들은 이태원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무지개 깃발로 장식된 곳이었다. 매일 아침 수아가 커피를 타주고 지은이 키스하며 출근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민지가 다시 연락했다. 수아야, 도와줘. 결혼 생활이 힘들어. 너처럼 살고 싶어. 수아는 지은과 상의했다. 어떻게 할까? 지은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지만 이번에는 강해졌다. 도와줘. 우리는 이제 달라. 그들은 민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민지는 울며 말했다. 남편과 이혼했어. 나도 레즈비언이었어. 숨기다 지쳤어. 수아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어. 레인보우 하우스 가봐. 거기서 시작할 수 있어. 지은은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자유로워요. 민지는 고마워하며 떠났다. 그 만남은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회사 생활도 순조로웠다. 수아는 LGBTQ 친화적인 기업으로 상을 받았다. 인터뷰에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기사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친구들도 늘었다. 프라이드 모임에서 만난 커플들, 함께 여행을 다녔다. 부산으로, 제주로, 해외로까지. 가족 관계는 완벽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손녀를 원했다. 입양이라도 해. 수아의 어머니는 너희 집에 놀러 갈게 라고 했다. 명절에 모두 모여 떡국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지게 가족이야 라고 생각했다. 한 해가 더 지나 한국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었다. 뉴스가 떴을 때 수아와 지은은 소파에 앉아 울었다. 드디어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작은 교회, 무지개 꽃으로 장식된 가족, 친구들이 모였다. 지은은 흰 드레스를 입고 수아는 턱시도를. 영원히 함께할게의 서약의 순간 박수가 터졌다. 결혼 후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5살 소녀, 혜린은 엄마들이라고 부르며 웃었다. 아침에 세 사람이 손잡고 공원 산책했다. 지은은 혜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아를 보았다. 고마워, 이 모든 걸 준 너에게. 세월이 흘러 혜린이 10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덤마둘이 왜? 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혜린은 당당했다. 사랑하니까. 지은과 수아는 학교 행사에 함께 갔다. 선생님이 좋은 부모님이라고 칭찬했다. 사회가 변했다. 길거리에서 손잡은 커플들이 보였다. 수아의 회사는 국제적으로 성장했다. LGBTQ 권익 단체와 협력해 워크숍을 열었다. 지은의 스튜디오는 무지개 로고로 유명해졌다. 디자인으로 사회 변화를 도왔다. 그들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한국 레즈비언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지은이 말했다. 비밀이 드러난 그날, 우리의 삶이 시작됐어요. 과거의 드라마는 추억이 되었다. 민지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행복했다. 너희 덕분이야 라는 메시지가 왔다. 지은의 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최고의 선택이었어 라고 웃었다. 수아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여름 휴가, 그들은 가족과 함께 갤라파고스 섬으로 갔다. 바다에서 혜린이 수영하고 지은과 수아는 해변에 누워 별을 보았다. 아직도 사랑해, 지은이 물었다. 수아가 매일 더해 라고 답했다. 키스가 달빛 아래 빛났다. 가을에 그들은 10주년 기념 여행을 떠났다. 다시 한강으로. 그곳에서 처음 키스했던 다리 아래? 여기서 시작됐지,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지라고 속삭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혜린이 노래 불렀다. 징글벨, 집안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혜린이 청소년이 되자 새로운 도전이 왔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동성 부모라서 이상해 혜린이 울며 집에 왔다. 지은과 수아는 안아주며 너는 소중해. 우리는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그들은 학교에 항의했고 상담사를 불렀다. 혜린은 강해졌다. 엄마들처럼 나도 싸울게. 사회는 더 나아졌다. 동성 커플의 권리가 확대되었다. 수아와 지은은 활동가로 활동했다. TV 토크쇼에 나가 사랑은 평등해야 해 라고 외쳤다.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노년이 다가오자 그들은 시골로 이사했다. 제주의 작은 집, 바다를 보며 살았다. 손주들이 왔다. 혜린의 아이들. 할머니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고 행복했어 라고 말했다. 수아가 아직도 진행 중이야 라고 웃었다. 마지막 날, 수아가 먼저 떠났다. 병상에서 고마워, 내 사랑 지은은 울며 기다릴게 라고 했다. 지은은 홀로 남아 추억을 회상했다. 그 비 내리던 밤, 술 한 잔, 비밀의 고백. 모든 게 그곳에서 시작됐다. 지은은 수아의 무덤에 꽃을 놓고 속삭였다. 다시 만나자 그녀의 삶은 완성되었다. 사랑의 승리.